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수백 년 전 도둑 맞은 물건을 지금 되찾아왔다면 그것은 내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줘야 할까요? 더욱이 그 물건이 문화재라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흥미로운 논란을 불러온 사건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본이 약탈해간 금동관 음보살 좌상,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절도범이 되찾아왔으나 결국 돌려주게 된 대법원 판결의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동관 음보살 좌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불상으로 충남 서산에 위치한 부석사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4세기 말부터 시작된 왜구의 약탈 속에서 이 불상은 일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당시 왜구들은 고려의 절에서 불상과 각종 귀중품을 무차별적으로 약탈해 갔고 금동관 음보살 좌상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이 불상은 일본 나가사키현의 한 사찰로 옮겨졌고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보관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2년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일본의 사찰에 침입해 금동관 음보살 좌상을 훔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이 원래 이 불상을 약탈해 간 것이므로 되찾아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경찰에 의해 절도범들은 체포되었고 불상은 우리나라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측은 즉각 불상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의 사찰은 이 불상이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의 문화재로서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산 부석사는 이 불상은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고 일본이 약탈해 간 것이므로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쪽은 수백 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으니 일본의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원래 약탈당한 것이므로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고 1심에서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본 사찰이 이 불상을 적법하게 소유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고려에서 불상을 가져간 과정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며 일본 사찰이 오랜 기간 소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상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상은 대한민국 부석사의 소유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본의 사찰이 불상을 오랜 기간 평온하게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의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점유기간이 길다면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불상을 되찾아온 과정이 절도라는 불법적 행위였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불상을 일본 측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대한민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일본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나가사키현의 사찰이 장기간 이 불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불법적인 절도 행위로 반환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본에서 불상을 가져온 이상 대한민국 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이 일본 측의 소유권을 인정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국제법상 장기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사찰은 수백 년 동안 해당 불상을 관리하며 보관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불상 소유에 대한 분쟁이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일본이 14세기에 고려에서 가져간 문화재에 대해 현대적인 법적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당시의 국제법과 현재의 국제법은 다르며 현대 국제법으로 과거의 행위를 단순히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셋째, 절도범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본에서 가져왔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문화재가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에서는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과거 약탈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일본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반환 문제를 다룰 국제적인 법적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정의와 국제법, 그리고 현재의 외교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과거에 약탈된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한편 서산 부석사는 금동관음보살 좌상을 일본으로 되돌려주기 전 100일간 친견할 수 있도록 일본에 요청하였고, 일본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25년 1월 24일 647년 만에 귀향한 금동관음보살 좌상의 고불식을 서산 부석사에서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100일간의 친견 법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월 5일이 지나면 다시 일본으로 되돌려주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친견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월 5일이 되기 전 부석사에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약탈당한 문화재라도 현행 법체계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